이게 또 여기 또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네, 시키지는 않을게요. 두려워하지 마세요, 여러분. 네. 보세요. 문법. 이게 참 어려운데 왜 어려운가? 되게 단순합니다. 보시죠. 저희가요. 수학을 예로 들어볼게요.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방식을 고등학교 올라가면 다시 배우나요? 안 배우나요? 고1 과정에서 배우지 않습니다. 사칙연산도 배우지 않고요. 1차 방정식을 구하는 것도 역시 배우지 않습니다. 이유는 뭔가요? 이미 배웠으니까. 맞죠? 그러면 중학교 때 배웠던 문법도 고등학교 때 다시 가르칠까요? 안 가르칠까요? 가르치지 않습니다. 교과서 입장에서는요. 이미 배웠으니까. 그럼 중학교 때 도대체 뭘 얼만큼 배웠을까요? 자, 집에 이제 자녀에게 시켜보시고요. 그죠? 네, 집에 자녀. 여기 온 친구들은 그냥 한번 보세요. 네, 대답을 할 수 있는지 잘 봐봐요. 상혁이 먹을 것을 빼앗겼다, 뺏겼다. 먹을 것의 을과 먹을의 을과 거슬의 을은 어떻게 다르니? 라고 얘기를 하면 학생들의 대답이 형태가 약 60%는 이렇게 돼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먹을 거고요. 먹을 것을 먹. 서답형에 그렇게 쓸 거야. 서술형에 그렇게 쓸 거야. 그럼 어떻게 되죠? 중등 과정에서 어디까지 돼야 되냐면 얘가 어미고 얘는 조사예요. 까지는 나와야 돼요. 근데 실제로 중등에서 여기까지 끝냈다고 알고 있어요. 고등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이렇게 형태소를 분석할 수 있고 이 형태소가 이렇게 이름 붙여질 수 있다. 이 을이 관형사형 전성 어미이며 이 을은 목적격 조사다. 여기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황당할 수 있어요. 뭔 소리야? 우린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 보실까요?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자습서 비상박입니다. 현재 가장 많이 팔리는 교과서가 비상박이고 자습서도 역시 많이 팔립니다. 그죠? 자습서의 내용을 가져왔습니다. 이게 문법 첫 번째 단원이거든요. 네. 보통은 교과서의 내용이 윗글에 검정색으로 써져 있고 자습서는 밑에 파란색으로 이렇게 세 줄을 달아줍니다. 먹을지를 먹을지로 발음하는 이유는 관형사형 을 뒤에 지읒이라서 그렇대요. 이 관형사형 을이 어디 있어요? 여기 있어요. 야, 니네 중등 나왔으니까 이 정도는 알지? 요 정도 설명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. 잖아요. 그렇죠? 그죠?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걸 몰라선 안 되는 거예요. 근데 실제로요. 많이들 몰라요. 지금 학생들도 되게 생소한 얼굴이잖아요. 말도 안 되는. 그래서 지금 현재 일반 고등학교들은 이렇게 해요. 한글 맞춤법은 어떠한 원리와 이론을 법칙으로 만든 것들인데 한글 맞춤법 프린트가 10장이면 중학교 개념을 한 7장에 걸쳐서 가르쳐줘요. 무슨 이름으로요? 기본 문법 개념 익히기라고 가르칩니다. 그리고 시험 문제도 이걸 가지고 내요. 근데 애들이 은근 많이 틀려요. 이 친구는 아까 그 불당국 내신 1등을 맞은 친구라서 되게 잘 풀었는데 얘를 보면 이런 것들로 이제 문제를 내기 시작해요. 애들이 중등 과정에서. 근데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틀려요. 그러니까 올라가서 고등학교 교과서 자습서만 실컷 본다고 해서 절대 될 리가 없어요. 사칙연산 못하고 1차 방정식 못 푸는 친구한테 그죠? 함수를 풀라고 하면 풀리겠어요? 이해가 되겠어요? 이해가 안 되면 뭐예요? 외우겠죠. 외워서 되는 시대가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틀려요. 문법은 그래서 꼭 해야 되는 게 뭐예요? 중등 문법이에요. 괜히 고등학교 교과서 열심히 보지 마시고 학원 안 보낼 생각이야. 그러세요? 그러면 빠작 중등 국어 문법이라도 하세요. 그게 포인트예요. 제가 좀 이따 문제 추천 다 하는데요. 그거 보시고요.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. 보시면 어미하면 다 알고 있어야 돼요. 그래서 문법을 막 밑줄 치고 형광펜 치고 그렇게 배우는데 절대 그렇게 배우면 안 돼요. 저는 문법은 이렇게 스스로가 체계도를 펼쳤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제가 가르치는 방식이에요. 이걸 뭘로 하죠? 저도 따라가면서 왜 이게 선어말어미와 어말어미로 갈라지는지, 왜 어말어미는 종결어미와 비종결어미로 갈라지는지, 왜 여기서 연결과 전성이 또 갈라지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체계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체계 자체를 시험으로 봐요. 그래서 저의 고유 방식의 테스트, 백지 테스트예요. 다 펼쳐 적어야 돼요. 형광펜 하면 10번 들어야 돼요. 혼자서 펼쳐 적어야 돼요. 그 다음에 문법은 결국 문제를 풀기 위해서예요. 결국적으로는 그죠? 그러니까 스스로 사례 분석만 하는 게 교재예요. 그리고요, 이거에 대한 개념선 또 있어요. 또 있는데, 자, 이거 보세요. 문법, 통합사회, 통합과학 같은 지식과 체계를 매개로 하는 것들은 항상 책을 볼 때 뭐부터 봐야 되냐면 OX 문항이 얼만큼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. OX 문항이 얼만큼 있는가를 왜 봐야 하죠? OX는 찍을 수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내가 왜 틀렸는지 아주 명쾌하게 알 수 있어요. 객관식이라면 뭔가 답습으로 한 걸 지금 되잖아요. 뭔가 답 같은 친구를 하면 돼요. 그런데 이거는 확 모르면 그냥 답을 못 대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. 그럼 걔네들은 별표를 하고 그게 나의 빈 공간의 개념들이에요. 그래서 내가 모르는 개념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1필터가 OX예요.
그래서 OX를 꼭 푸셔야 돼요. OX 하고. 그 다음 두 번째 객관식. 어떤 착각이 있냐면 문제를 많이 풀면 성적이 오를 거라는 착각들이 있어요. 문제를 많이 푸는 단계는 어느 단계에서만 가능하냐면 우리 아이가 95점쯤 나와 할 때는 문제가 양치기로 해결하는 게 좋아요. 95점쯤 나온다는 건 100문제를 풀었을 때 5개쯤 틀린다는 뜻이잖아요. 그러니까 그 친구는 약점을 찾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때는 양을 쳐야 돼요. 그런데 70, 80 맞는 애들한테 문제 많이 풀리는 거 아니에요. 어려운 문제, 80점대는 어려운 문제를 주고 생각을 오래 해서 어떻게든 답이 맞건 틀리건 자기 근거를 낼 때까지 그냥 푸는 거예요. 적은 양의 어려운 문제를 여러 번 생각하게 하는 게 중요해요. 그래서 저는 객관식 문제가 많지 않지만 전부 수능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해설 강의가 주어지는데 왜 해설 강의가 주어지는지도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.